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보는 이야기 간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아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간보기 첫 번째 시간 해외 음악인 편으로 7, 80년대 우리의 귀와 마음을 훔친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피아노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남자, 피아노맨 빌리 조엘입니다. 빌리 조엘은 1949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하셔서 빌리 조엘도 4살부터 피아노를 배웁니다. 그런데 화목했던 가정은 빌리가 8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이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피아노를 배우던 빌리 조엘. 피아노를 배우던 빌리에겐 재미있는 다른 소질도 있었는데요. 바로 복싱이었습니다. 22번을 승리하며 꽤 잘 나가던 빌리 조엘. 하지만 24번째 경기에서 코가 부러지는 바람에 복싱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후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빌리는 심야 클럽에서 피아노 연주일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시험을 놓쳐서 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엔 음악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에코스라는 밴드에 들어갔다가 더 헤슬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더 헤슬스는 2장의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2개의 앨범이 모두 망해버린 빌리의 나이는 20살. 한 여성을 만나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엘리자베스 웨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더 헤셀스와 알리타라는 밴드까지 빌리 조엘과 함께했던 존 스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앨범의 실패와 이성관계의 문제로 극도의 우울함에 빠진 빌리 조엘은 결국 어느 날 매니저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순간 누군가 들어와 쓰러진 빌리를 구하는데 바로 존 스몰이었습니다. 비록 존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지만 존을 마주할 수 없었던 빌리는 도망치듯 뉴욕을 떠나 LA로 가게 됩니다. LA의 한 술집에서 피아노 연주일을 하던 빌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패밀리 프로덕션의 아티 리비였습니다. 아티는 빌리의 재능을 높게 사서 바로 계약을 맺고 무려 45만 달러의 돈을 투자해 앨범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빌리 조엘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콜드 스프링 하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망해버렸어요. 앨범 마무리 작업 중 회사의 실수로 녹음이 잘못된 상태로 발매가 되었거든요. 빌리는 잔뜩 화가 나서 회사에 따졌고 회사는 빌리가 요구한 그의 저작권을 주게 됩니다. 물론 회사는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을 가지게 되죠. 이후 빌리는 라디오 방송국 WMMR에 출연해 라디오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감명 깊게 듣던 한 사람,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캡틴 잭의 주인인 빌리를 찾아내 자신과 계약을 하자고 설득을 하죠. 그는 콜롬비아 레코드의 사장 월터 예트니코프였습니다. 월터는 패밀리 프로덕션과 빌리가 맺고 있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빌리의 권리를 일부분 되찾아 생일 선물로 주기까지 하면서 빌리의 재능을 높게 사는데요. 자신의 재능을 높게 사준 데에 고마움을 느낀 빌리는 결국 콜롬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데 피아노맨, 지금까지도 빌리 조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된 바로 그 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죠. 그리고 이때 엘리자베스 웨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가 빌리의 매니저도 하게 됩니다. 3집 앨범인 스트리트 라이프를 발매하고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린 빌리는 4집 턴스틸리스까지 발매하게 되는데요. 이때 엘튼 존의 밴드 멤버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더욱 이름을 알리고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이름을 알리던 빌리 조엘은 필 라몬이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필과 금방 친해진 빌리는 그와 함께 5집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Moving Out, Just the Way You와 같은 노래가 10에서 20위권에 안착하게 됩니다. 빌보드 200 차트의 2위, 미국에서만 1000만 장의 판매량을 거두며 이후의 6집 50 Second Street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그래미 올해 앨범상을, 7집 글래스 하우시스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앨범상, 최우수 로큰롤 남자 보컬상, 1980년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 41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진행한 모든 공연의 매진까지 5집에서 7집을 거치는 동안 빌리는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되어 부와 명성을 거머쥐게 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행히 목숨엔 지장은 없었지만 피아노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리가 손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또 이때 엘리자베스 웨버와도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앨범 작업을 해서 8집 나일론 커튼을 발매합니다. 하지만 5집 이후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던 빌리 조엘이 아쉽게도 평가만 좋게 받는 것으로 그치게 되죠. 실현의 시기가 지난 후에 9집 언 이노센트 맨을 발매하는데요. 이 앨범으로 빌리는 다시 한번 평론가들의 극찬까지 받으며 화려한 재기를 합니다. 이후엔 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 앨범과 We Are The World에 피처링 참여를 하면서 지내다가 10집 더 브릿지를 발매하는데,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1집부터 이어진 아티립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도 레전드의 반열에 오른 빌리는 소련에 방문을 하게 되어 공연을 하는데요. 소련에서 최초의 라이브 록 방송을 한 뮤지션이 되고, 이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까지 나오게 되죠. 소련에 다녀온 후 11집 스톰 프론트를 발매하며 또다시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빌리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매니저였던 프랭크가 회계 관리를 잘못한 걸 알게 되어 사기꾼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결과는 빌리가 200만 달러를 받으며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프랭크는 억울하다고 느껴서 맞고소를 하는데 법원에선 기각을 해버려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소송 후엔 빌리에겐 좋은 일이 계속되는데요. 권위 높은 그래미상의 명예의 전당에 등극, 오랜 시간 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다양한 박사 학위 취득까지 모두 이 시기에 이루게 되죠. 그리고 12집 리버 오브 드림스를 발매하면서 팬들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건 더 이상 정규 앨범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엔 정말 앨범 발매를 하지 않고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요. 엘튼 존과 만나 함께 진행한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공연은 3시간 이상의 무려 40여 곡이 들어가는 대공연으로 나중에 빌리와 엘튼 사이의 불화로 공연이 중단되기까지 무려 16년을 진행합니다. 이후 공연 활동에 집중을 하던 빌리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크리스티와 이혼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는 정도의 가벼운 음반 활동을 하다가 13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13집은 빌리의 이복 동생인 알렉산더 조엘과 한국계 영국인인 리차드 형디주와 함께 한 걸로도 유명했는데, 전곡이 연주곡으로만 되어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13집 이후 6년 만에 2개의 싱글 앨범만을 발매, 계속 공연 활동에만 매진하여 뉴욕 매치의 홈 구장인 쉐이 스타디움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평생 공연할 수 있는 특허권을 얻게 돼요. 결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 최다 공연 1위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빌리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알렉시스 로데릭과 결혼을 했으며 지금도 공연을 위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리 조엘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모르셨던 분들이 빌리 조엘을 알게 되고 그의 명곡들을 한번 들어볼 계기가 되었으면, 또 잘 알고 계셨던 분들에겐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